차가운 빗줄기가 도시의 아스팔트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서울의 밤, 네온 사이는 빗물에 번져 마치 거대한 유화 물감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한지원, 그녀는 그 젖은 도시의 한복판을 정처 없이 걷고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은 언제 놓쳐버렸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얇은 트렌치 코트는 이미 빗물을 머금어 스펀지처럼 무거웠고 차가운 물줄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이제는 자신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바로 몇 시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촉망받는 건축 디자이너, 곧 있을 사내 공모전의 유력한 우승 후보, 그리고 3년을 만난 연인 백승호.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아우라 디자인의 창립 기념 파티, 화려한 샹들리에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 그녀의 세계는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밤낮으로 매달렸던 혁신적인 친환경 주상복합 디자인, 그린 심포니, 그 청사진이 파티장 대형 스크린에 떴을 때 발표자로 나선 것은 그녀가 아닌 백승호였다. 승호는 완벽한 수트를 입고 자신만만한 미소로 자신이 어떻게 이 디자인을 구상했는지 열변을 토했다. 지원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저건 명백히 그녀의 아이디어, 그녀의 밤샘 작업, 그녀의 영혼이 담긴 결과물이었다. 그녀가 이 일을 제기하려 했을 때 승호는 마이크를 들고 그녀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는 잔인하게도 그녀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치려 했으며 심지어 회사의 기밀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려 했다고 모함했다. 모든 증거는 조작되어 있었고 이 사진은 이미 그의 편이었다. 파티는 그렇게 그녀의 공개적인 처형장이 되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더 지독한 절망은 파티가 끝나고 비상계단에서 마주한 승호의 얼굴이었다. 지원아,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세상이 원래 이런 거야. 넌 너무 순진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너한테 질렸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처음부터 가면을 쓰고 있었던 괴물이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과 사랑을 모두 이용하고 필요가 없어지자 가차없이 짓밟아 버렸다. 그렇게 그녀는 버려졌다. 직장, 명예, 꿈, 그리고 사랑까지 모든 것을 한밤에 빼앗겼다. 빗속을 걷는 지원의 걸음은 기계적이었다.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지만 동시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비가 자신의 더러워진 존재를 씻어내주길 바랄 뿐이었다. 발이 닿는 대로 걷던 그녀는 어느새 강남의 가장 화려한 거리, YJ그룹의 플래그십 호텔인 더 헤리티지 앞에 다다랐다. 그녀는 이곳이 얼마나 비싼 곳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행색이 이곳과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도. 그녀는 멈춰서서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하고 호화로운 로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곳은 자신과 상관없는 다른 세계였다. 그녀는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기증과 함께 몸의 모든 기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며칠간의 야근과 방금 겪은 충격, 그리고 차가운 비가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다. 무릎이 꺾이며 그녀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누군가와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닥의 차가운 감촉 대신 단단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그녀를 받쳤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시야가 흐릿했다. 빗물과 눈물 사이로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이 보였다. 그리고 그 위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눈동자가 있었다. 강태민. YJ그룹의 총수이자 대한민국 경제계의 얼음 왕좌에 앉은 남자. 그는 오늘 이곳에서
은밀한 비즈니스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듯 안겨온 이 낯선 여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태민은 이런 식의 접근을 수없이 겪어왔다.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여자들,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혹은 그저 시선을 끌고 싶은 사람들. 그는 본능적으로 여자를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았을 때 그는 망설였다. 그녀는 젖은 생쥐꼴이었고 절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달랐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공허함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날카로운 불꽃 같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고 억울함이었으며 아직 꺾이지 않은 자존심의 마지막 파편이었다. 괜찮으십니까? 태민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다. 비에 젖은 지원에게는 그 목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정장 앞섭을 움켜쥐고 간신히 서 있었다. 호텔 로비의 보안 요원들이 이쪽을 주시하며 다가오려 했다. 강태민은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이 상황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지루하지는 않았다. 일어나, 야해. 지원이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이 낯선 남자의 호의를 받아들일 처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몸을 비틀었을 때 그녀의 가방에서 무언가가 쏟아져 나왔다. 빗물에 젖은 스케치북과 몇 장의 도면, 그리고 부러진 펜 하나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것은 그린 심포니의 초기 아이디어 스케치였다. 그녀가 미처 백승호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녀만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지원은 거의 비명을 지르며 그것들을 주우려 허리를 숙였다. 하지만 강태민이 더 빨랐다. 그는 젖은 도면 한 장을 집어들었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구두가 빗물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였다. 그는 건축의 조예가 깊었다. YJ그룹은 현재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YJ타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그는 수백 장의 도면을 검토해왔지만 지금 손에 들린 이 젖은 종이 조각은 달랐다. 아마추어의 것이 아니었다. 대담하면서도 치밀했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디자인이었다. 이거 당신이 그린 겁니까? 태민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방금 전과는 다른 미묘한 관심이 실려 있었다. 지원은 고개를 들고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경계심과 분노가 이글거렸다. 상관없는 일이에요. 돌려주세요. 그녀는 그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태민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젖은 종이를 든 채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우라 디자인의 백승호 실장. 오늘 그가 발표한 디자인과 유사하지만 이게 훨씬 더 근본적이군. 태민은 무심하게 말했다. 그는 오늘의 파티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YJ 타워의 하청 입찰에 참여한 아우라 디자인의 포트폴리오는 이미 검토한 바 있었다. 그리고 그는 백승호의 디자인에서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했었다.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지원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 남자가 어떻게 아는 거지? 그녀의 표정 변화를 읽은 태민은 얇은 미소를 지었다. 억울한가? 아니면 분한가? 그는 비에 젖은 도면을 접어 자신의 정장 안주머니에 넣었다. 지원이 반발할 틈도 없었다. 지금 당장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면 저 도면이 다시 당신 손에 돌아올 기회를 주지. 아니면 이대로 비를 맞으며 당신의 재능을 썩히든가. 그의 제안은 오만했고 일방적이었다. 하지만 지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하지만 저 도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저것마저 저렇게 젖은 쓰레기처럼 버려지게 둘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남자의 눈은 백승호와는 달랐다. 차가웠지만 거짓은 없어 보였다. 어쩌면 이것이 지옥의 밑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몰랐다. 지원은 떨리는 다리를 애써 고추 세웠다. 그녀는 강태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강태민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검은색 세단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운전기사가 재빨리 우산을 들고 차문을 열었다. 지원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걸어왔던 빗속의 거리를 돌아보았다. 몇 시간 전의 한지원과 지금의 한지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차가운 빗줄기는 여전히 도시를 적시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버려진 그녀.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를 만났고 그렇게 그녀의 인생은 격렬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만남이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자 그녀 자신도 몰랐던 잠재력을 폭발시킬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태민의 검은색 세단 내부는 바깥의 폭풍우가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했다. 최고급 가죽 시트에서는 희미하고 차가운 가죽 냄새가 났고 방음 처리가 완벽한 차체는 빗소리마저 아득하게 만들었다. 한지원은 자신이 뚝뚝 떨어뜨리는 빗물로 값비싼 시트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녀는 젖은 손을 꽉 쥔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강태민은 그녀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았다. 그는 앞 좌석의 작은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주가 변동을 확인하고 있었다. 마치 공원에서 젖은 강아지 한 마리를 주워온 사람처럼 그는 지원의 존재에 크게 개의치 않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포식자의 기다림이었다. 그는 이 여자가 언제 무너질지 혹은 언제 본색을 드러낼지 지켜보고 있었다. 차는 더 헤리티지 호텔을 벗어나 한남동의 가장 은밀한 곳에 위치한 한 고급 빌라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이곳은 강태민의 개인적인 공간이자 YJ그룹의 핵심 임원들조차 그 존재를 모르는 비밀스러운 펜트하우스였다. 차가 멈추자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실장과 보안팀장인 듯한 남자가 즉시 문을 열고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최 팀장, 상황은? 태민이 차에서 내리며 묻자 최 팀장이라 불린 남자가 긴급한 표정으로 뒤따랐다. 회장님, 17층 서버실의 보조 접근 통로에서 계속 오류 경보가 뜨고 있습니다. 센서팀이 3번이나 교체했지만 오작동이 멈추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침입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이 펜트하우스는 YJ그룹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곳이었기에 작은 오류도 치명적일 수 있었다. 태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지원을 돌아보지도 않고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지원은 선택의 여지 없이 그들을 따라야 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했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는 광활한 거실이었다. 인테리어는 극도로 미니멀했지만 모든 가구와 자재는 최고급이었다. 그곳은 따뜻한 집이라기보다는 차가운 전략 사령부처럼 느껴졌다. 태민은 벽에 걸린 거대한 스크린 쪽으로 향했다. 최 팀장이 태블릿을 조작하자 17층 서버실의 복잡한 도면이 화면에 나타났다. 빨간색 점이 문제의 보조 접근 통로에서 불안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센서의 감도 문제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구역의 보안 등급은 최고 수준입니다.
최 팀장이 설명했다. 태민은 팔짱을 낀 채 도면을 응시했다. 그때까지 유령처럼 서 있던 지원이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은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며 화면 속의 도면을 맹렬하게 훑고 있었다. 건축가로서의 본능이 절망을 뚫고 솟아오른 것이다. 그녀는 도면의 구조, 환기구의 위치, 그리고 센서의 배치도를 순식간에 파악했다. 그녀의 입에서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센서가 아니에요. 최 팀장은 이 낯선 여자의 개입에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강태민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계속해. 태민의 시선은 여전히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자신도 모르게 문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문제는 센서가 아니라 저 환기구입니다. 접근 통로의 문과 HVAC 공기조화 시스템 배출구가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구조적 결함이에요. 최 팀장이 반박하려 했다. 저건 최신 시스템입니다. 공기 순환에는 순환이 문제가 아니죠. 지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좁은 통로 안으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서 배출구의 공기와 만나 미세한 와류, 즉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그 압력 차이가 공기의 밀도를 순간적으로 변화시키고 예민한 적외선 센서는 그걸 움직임으로 오인하는 겁니다. 센서를 100번 교체해도 소용없어요. 배출구의 위치를 옮기거나 각도를 틀어야 합니다. 방 안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최 팀장의 입이 벌어졌다. 그는 지난 48시간 동안 최고의 보안 기술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아무도 이런 건축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강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원을 바라보았다. 이번에 그의 눈에는 단순한 흥미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 여자는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다. 최 팀장, 지금 당장 건축팀에 연락해서 배출구 각도를 수정해. 그리고 이 여성에게 쉴 곳과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줘. 태민은 지시를 내리고 서재로 보이는 안쪽 방으로 향했다. 지원은 잠시 후 비서가 가져다 준 마른 가운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든 채 다시 태민과 마주 앉았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건 더 이상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태민은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당신이 그린 도면 잘 봤어. 백승호가 훔친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더군.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당신은 방금 내보한 팀이 이틀간 해결 못한 문제를 30초 만에 해결했지.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한지원 씨,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지. 이건 고용 제안이 아니야. 거래에 가깝지. 지원은 침을 삼켰다. 그녀는 이 남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태민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완벽한 거야. 난 지금 YJ그룹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필요해.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가장 날카로운 칼을 가진 사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의 거대한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비에 젖은 도시가 보였다. YJ 타워, 내 모든 것을 건 프로젝트다. 그런데 내부에서 정보가 새고 있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프로젝트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 자재, 설계, 입찰 과정. 모든 곳에서 미세한 균열이 보이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워졌다. 그리고 그 하청 입찰 중 하나에 아우라 디자인이 당신의 전 연인이 포함되어 있지. 지원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백승호가 YJ 타워에? 백승호는
그럴 만한 배짱이나 능력이 없어요. 그는 그냥 도둑일 뿐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태민이 동의했다. 그는 믿기거나 혹은 작은 부품일 뿐이겠지. 난 그 뒤에 있는 더 큰 놈을 잡아야 해. 하지만 내 주변엔 전부 나의 사람들 뿐이라 그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 그는 지원을 돌아보았다. 한지원 씨,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지. 그리고 당신을 그렇게 만든 놈이 지금 내 정원에서 놀고 있어. 난 당신의 눈이 필요해. 당신의 분노, 당신의 억울함, 그리고 당신의 재능. 그는 책상 위에 또 다른 태블릿을 그녀에게 밀었다. 화면에는 특별 보좌역 임시계약서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내 그림자 속에 조수가 되어줘. 공식적으로 당신은 YJ 그룹에 존재하지 않아. 당신은 이곳에서 YJ 타워의 모든 설계 도면과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을 갖게 될 거야. 당신의 임무는 하나다. 백승우와 아우라 디자인을 포함해 이 프로젝트를 좀먹고 있는 놈들이 숨겨놓은 구조적 결함을 찾아내. 그게 설계도 속이든 아니면 인간관계 속이든 이것은 위험한 제안이었다. 거대한 기업의 암투에 휘말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원에게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이것은 복수였고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유일한 기회였다. 백승호가 그녀의 디자인을 훔쳤다면 그녀는 그가 참여한 훨씬 더 거대한 프로젝트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제가 얻는 것은 무엇이죠? 지원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정의. 태민이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이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을 기회. YJ 타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당신의 이름은 당신이 원하는 가장 높은 곳에 새겨질 거다. 물론 당신이 실패한다면 당신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되는 거고. 지원은 화면 속의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동의 버튼의 손가락을 가져갔다. 이것은 악마와의 계약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손을 잡기로 했다. 그녀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다. 하겠습니다. 그날 밤 한지원은 강태민의 가장 비밀스러운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늪에서 복수와 재기라는 거대한 욕망을 안고 그림자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한지원의 새로운 세계는 창문 하나 없는 지하 5층의 한 사무실에서 시작되었다. 그곳은 강태민의 펜트하우스 지하에 위치한 비밀 벙커였으며 YJ 그룹의 공식적인 어떤 도면에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방은 넓었지만 가구라고는 거대한 L자형 데스크와 인체 공학적 의자,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멀티 모니터뿐이었다. 공기는 서버실 특유의 차가운 금속 냄새와 희미한 오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민은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온 후 벽면에 스크린 하나를 켰다. 거대한 YJ 타워의 3D 렌더링 이미지가 눈앞에 떠올랐다. 그것은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탑이었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재정의할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이것이 당신의 전쟁터요. 태민의 목소리는 방 안의 서늘한 공기처럼 울렸다. 그는 지원에게 최고 등급의 보안 카드를 건넸다. 이 카드로 타워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어. 설계도, 구조 계산서, 자재 명세서, 그리고 모든 하청 계약서까지. 그는 지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팀은 이미 이 모든 것을 검토했소. 그들은 YJ 그룹 내 최고의 엔지니어들이지. 하지만 그들은 내부자여.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만 생각하지. 난 당신이 외부자의 시선으로, 아니, 버려진 자의 시선으로 보길 원해. 그들이 놓친 균열, 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무시해버린 치명적인 결함을 찾아내.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그의 최고 정예팀을 상대로 한 지원의 능력을 시험하는
첫 번째 테스트였다. 지원은 말없이 카드를 받아들었다. 태민이 방을 나간 후 거대한 강철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완벽한 고립이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백승호의 경멸에 찬 얼굴, 빗속에서의 절망감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억눌렀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시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시스템에 접속했다. 수백만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아우라 디자인, 그리고 백승호. 그녀는 하청 계약 리스트에서 그들의 이름을 찾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YJ 타워의 두 개 동을 연결하는 스카이 브릿지와 최상층 전망대의 보조 구조물 설계를 맡았다. 지원의 심장이 차갑게 뛰었다. 스카이 브릿지. 그것은 원래 그녀가 그린 심포니에서 제안했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였다. 백승호가 그것을 또 그녀는 분노를 누르고 백승호가 제출한 설계도를 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디자인은 그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조악하게 흉내낸 것에 불과했다. 유기적인 곡선과 친환경 자재의 조화를 강조했던 그녀의 원안과는 달리 백승호의 것은 불필요하게 화려하고 비용만 부풀린 속 빈 강정이었다. 하지만 강태민의 팀이 이런 미적 결함을 놓쳤을 리 없었다. 진짜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을 터였다. 그녀는 먹고 자는 것도 잊은 채 데이터에 몰두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하루에 한 번 최 팀장이 말없이 식사와 커피를 가져다 놓을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지원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강태민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다. 지원은 컴퓨터가 시뮬레이션 하는 동안 잠시 눈을 붙이고 깨어나면 다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구조 계산서를 검토했다. 48시간이 지났을 때 그녀는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스카이 브릿지의 핵심 지지대에 사용되는 특수 강철의 사양이었다. 백승호의 설계도와 자재 명세서에는 분명히 유럽에서 수입하는 최고 등급의 S타입 초고장력강을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YJ그룹의 내부 자재 발주 시스템과 연동된 예산안을 교차 검토했을 때 뭔가 맞지 않았다. 예산은 분명 S타입 강철의 단가로 책정되어 있었지만 발주 코드의 마지막 두 자리가 미묘하게 달랐다. 그것은 일반적인 엔지니어라면 무시하고 넘어갈 사소한 서류상의 오류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원은 달랐다. 그녀는 아우라 디자인에서 근무할 때 자재 발주 시스템을 직접 설계한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그 미묘한 코드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것은 공급업체를 속이거나 혹은 공급업체와 짜고 더 값싼 대체품을 납품받기 위해 사용하는 관행적인 속임수였다. 그녀는 즉시 YJ그룹의 해외 공급망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듯 파고들었다. 강태민이 준 카드는 그녀에게 그럴 권한을 부여했다. 그리고 그녀는 찾아냈다. 그 수상한 코드는 S타입 강철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내부 성분과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국산 A타입 복제 강철을 의미했다. 가격 차이는 거의 40%에 달했다. 백승호는 혹은 그 뒤에 누군가는 YJ그룹의 돈으로 최고급 자재를 산다고 보고하고 실제로는 값싼 쓰레기를 사용해 그 차액을 가로챌 계획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 행각일 뿐 강태민이 말한 치명적인 결함은 아니었다. 지원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A타입 강철의 실제 강도 데이터를 입수해 YJ 타워의 전체 구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입력했다. 그리고 그녀는 스카이 브릿지의 서울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풍속과 진도 5의 지진 하중을
동시에 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행했다. 모니터에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떠올랐다. 처음 몇 분간은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테스트가 임계점에 가까워지자 스카이 브릿지의 특정 연결 부위가 붉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의 다리가 위험할 정도로 휘어지기 시작했다. 시뮬레이션 속에서 A타입 강철은 규정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뒤틀리기 시작했다.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지원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붕괴가 아니었다. 수백 미터 상공에서 다리가 무너지며 아래의 도시를 덮치는 대참사였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위한 사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잠재적인 대량 살인이었다. 백승호가 이 정도까지 계산했을 리 없었다. 그는 그저 돈의 눈이 먼 멍청이일 뿐이었다. 그렇다면 그에게 이런 위험한 설계를 지시하고 YJ의 감리 시스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배후가 있다는 뜻이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회장님께 보고할 것이 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강철문이 열리고 강태민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지원의 창백한 얼굴과 모니터를 가득 채운 붉은색 경고 화면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설명해. 태민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난 72시간 동안의 추적 과정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재 명세서의 코드와 발주 시스템의 불일치, 그리고 A타입 강철의 데이터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방금 끝난 시뮬레이션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YJ 타워의 스카이 브릿지가 끔찍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강태민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그의 눈에서 얼음 같은 분노가 뿜어져 나왔다. 그의 최고급 엔지니어 팀은 백승호가 제출한 완벽한 서류에 속아 넘어갔지만 이 낯선 여자는 단 3일 만에 그 서류 뒤에 숨겨진 거대한 범죄의 증거를 찾아냈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속인 가짜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진실을 본 것이다. 이건 백승호 혼자 한 짓이 아닙니다. 지원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피로에 지쳤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이 정도 규모의 자재를 바꿔치기 하려면 내부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YJ그룹의 구매팀 혹은 그보다 더 윗선일 겁니다. 강태민은 시뮬레이션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심장부의 썩은 부분이 생각보다 깊이 박혀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원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 아니, 시험지를 찢어버리고 새로운 문제를 제시했다. 잘했소, 한지원 씨, 아주 잘했어.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부터 당신은 단순한 조수가 아니야. YJ 타워 프로젝트의 비공식 품질 감리 총괄이다. 당신의 임무는 이제 시작이야. 그 내부 조력자, 그 배우를 찾아내. 내 정원을 망치고 있는 쥐새끼들을 전부.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비에 젖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민이라는 거대한 태풍의 눈 속에서 복수라는 칼을 든 집행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하 5층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강태민은 무너진 스카이 브릿지의 시뮬레이션 영상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그 분노는 한지원이 아닌 자신의 시스템을 배신한 내부의 적을 향한 것이었다. 그는 스크린을 껐고 방 안에는 다시 묵직한 침묵과 서버의 냉각 팬 소리만이 남았다. 그는 돌아서서 72시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벼려져 있었다. 백승호는 믿기에 불과해. 이 정도의 사기극은 아우라 디자인 수준에서 기획할 수 없어. 태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YJ 그룹 내부, 그것도 아주 깊숙한 곳에 그와 연결된 자가 있다.
구매팀을 넘어 어쩌면 프로젝트 총괄 본부 자체일 수도 있지. 그들은 당신이 찾아낸 이 A타입부 강철이 감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손을 써뒀을 거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겠죠. 지원이 그의 말을 받았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지만 실제로는 썩어 문드러진 부분을 찾아낼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유령. 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컴을 눌러 최 팀장을 불렀다. 내일 오전 9시 YJ타워 프로젝트 전체 임원회의를 소집해. 아우라 디자인의 백승호 실장도 반드시 참석시키고. 최 팀장은 의아했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안건은 무엇으로? 안건은 품질 관리 특별 점검이다. 그리고 한지원 씨도 그 회의에 참석할 거야. 이 말에 최 팀장의 눈이 커졌다. 지하 벙커에 숨어 있던 신원조차 불분명한 여자를 그룹의 최고 위급 회의에 참석시키겠다는 것은 파격 그 자체였다. 회장님, 하지만 한지원 씨는 오늘부터 내 직속 프로젝트 무결성 특별 고문이다. 태민이 최 팀장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YJ타워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하청업체의 현장 감리 및 신문 권한을 갖는다. 그녀의 보고는 오직 나에게만 이루어진다. 이 사항을 회의 시작과 동시에 공표하도록. 최 팀장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딱딱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YJ 그룹 본사 40층의 거대한 컨퍼런스룸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YJ 타워 프로젝트를 이끄는 핵심 임원들과 엔지니어링 팀장 그리고 주요 하청업체 대표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백승호도 아우라 디자인의 대표 자격으로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YJ그룹의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한껏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곧 강태민 회장이 직접 주관하는 회의라는 말에 약간 긴장했지만 자신의 설계는 완벽하다고 믿었기에 자신만만했다. 정각 9시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렸다. 강태민이 특유의 얼음 같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임원들이 모두 일어섰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 태민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한 여자에게 고정되었다. 어젯밤 최 팀장이 준비해준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지원이었다. 빗물에 젖은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어떤 임원보다도 날카롭고 차가운 기운을 뿜어냈다. 백승호는 그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다. 한지원, 그녀가 왜 여기에 저런 모습으로?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가 아는 한지원은 며칠 전 자신이 비참하게 짓밟아버린 울고 있던 패배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강태민의 바로 옆자리 상석에 앉았다. 회의를 시작하지 강태민이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어. 한지원 씨. 오늘부로 내 직속 프로젝트 무결성 특별 고문으로 임명됐어.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특별 고문? 들어본 적도 없는 직책이었다. 한 고문은 YJ 타워 프로젝트의 모든 보안 및 품질 관련 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나에게만 보고할 거요. 그녀의 권한은 내 권한과 같다고 보면 돼. 백승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공포가 밀려왔다. 그녀가 어떻게 강태민을... 설마 그날 밤 이후로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곧 가장 그럴싸하고 가장 자기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군. 저 여자
결국 몸을 팔았구나. 그는 자신이 버린 여자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새 장난감이 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렇게 생각하자 공포는 순식간에 경멸과 역겨움으로 바뀌었다. 그는 한지원을 쳐다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결국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기어 올라왔다. 이거지.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지만 강태민 같은 남자가 너 같은 애한테 얼마나 오래 흥미를 가질 것 같아. 그는 자신의 비밀, A타입 강철에 대한 것은 그녀가 절대 알 리 없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저 디자인이나 좀 만질 줄 아는 여자애일 뿐 복잡한 구조 공학이나 자재 사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고 생각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지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태블릿을 넘기며 각 팀의 보고를 들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회의실 전체를 짓눌렀다. 특히 백승호가 스카이 브릿지의 진행 상황을 발표할 때였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화려한 3D 이미지를 띄웠다. 보시다시피 저희 아우라 디자인은 최첨단 공법과 유럽산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여 그 순간 지원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백승호를 쳐다보지 않고 정면의 스크린을 응시하며 차갑게 물었다. 백 실장님, 그녀의 목소리에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사용하시는 유럽산 최고급 자재의 정확한 명칭과 공급업체 코드를 지금 당장 화면에 띄워주시죠. 백승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그건 지금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라 특별 고문이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강태민이 낮은 목소리로 거들었다. 백승호는 식은땀이 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황급히 데이터를 찾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하지만 지원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됐습니다. 제가 찾죠.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조작해 메인 스크린에 특정 코드를 띄웠다. 그것은 그가 숨기려 했던 A타입 강철의 위장 코드였다. 이 코드 맞습니까? S타입으로 보고된 발주 코드 말입니다. 백승호는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하게 웃어 보였다. 한 고모님, 실례지만 디자인만 하시던 분이 이런 복잡한 자재 코드까지 신경 쓰실 줄은 몰랐군요. 그건 저희 엔지니어링 팀에서 제가 디자인만 했다고 누가 그럽디까. 지원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백 실장님, 당신이 훔쳐간 내 그린 심포니 디자인에도 이 자재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죠. 아마 그 부분은 바빠서 미처 베끼지 못하셨나 봅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훔쳐간 디자인? 임원들의 시선이 백승호에게 쏠렸다. 백승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감히 이 여자가 이 자리에서. 하지만 그가 반박하기도 전에 강태민이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백 실장. 한 고문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 1시간 내로 제출하도록. 아우라 디자인에 대한 감리는 오늘부터 내가 아니라 한 고문이 직접 맡을 거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백승호는 분노에 차 지원에게 다가갔다. 한지원, 너 미쳤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네가 감히 나한테. 그는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최 팀장이 거대한 벽처럼 그들 사이를 막아섰다. 백 실장님, 한 고문님의 신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지원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미련도 심지어 증오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다. 백승호 씨, 당신은 여전히 내가 울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안타깝게도 난 이제 당신 같은 쓰레기를 보고 울기엔 너무 바빠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스쳐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백승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버렸던 여자가 이제 자신을 심판할 칼자루를 쥐고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분노에 떨며 주먹을 쥐었다. 두고 봐, 한지원. 네가 강태민의 침대에서 뭘 배웠든 이 바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내가 널 다시 한번 짓밟아 주겠어.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더 큰 힘을 믿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YJ 그룹 본사 40층의 대회의실은 다시 한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오늘은 YJ 타워 스카이 브릿지 설계 최종 검토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다. 지난번 회의에서 강태민 회장의 폭탄 선언과 한지원의 등장은 모든 임원과 하청업체들 사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YJ 그룹 내부에서는 회장의 낙하산이자 비밀 병기인 한지원의 정체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백승호는 그 일주일 동안 지옥을 경험했다. 강태민의 명령이 떨어진 직후 YJ 그룹의 감사팀이 아우라 디자인에 들이닥쳤다. 하지만 백승호는 만만치 않았다. 그는 이미 내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이중 장부를 만들어 두었고 A타입 강철에 대한 모든 기록을 완벽하게 조작해 두었다. 감사팀은 산더미 같은 위조 서류 속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일단 물러났다. 그 결과 백승호는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앉을 수 있었다. 그는 오히려 더 오만해져 있었다. 그는 YJ의 감사팀조차 뚫지 못한 자신의 방어막을 확인했고 한지원이 그저 허세뿐인 디자이너에 불과하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는 오늘 이 회의를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한지원을 회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시킬 기회로 삼기로 작정했다. 그의 뒤에는 YJ 그룹 내부에 거물이 버티고 있었기에 그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강태민은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실 상석에 앉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지원이 이전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한 장도 넘기지 않고 있었다. 발표 순서가 되자 백승호는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단상에 S. 그는 화려한 그래픽으로 가득 찬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강태민 회장님, 그리고 YJ 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저희 아우라 디자인은 일부에서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연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스카이 브릿지는 완벽하게 안전하며 YJ 타워의 랜드마크가 될 것임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는 복잡한 구조역학 그래프와 수치들을 화면에 띄웠다. 그것들은 YJ 그룹의 최고 엔지니어들조차 한눈에 파악하기 힘든 고도로 전문적인 데이터였다. 보시다시피 유럽 TUV 연구소에서 인증한 S타입 4 강철의 인장 강도 테스트 결과입니다. 예상되는 최대 풍속과 진도 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차 범위는 0.001% 미만입니다. 그는 YJ의 엔지니어링 팀장들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그의 발표는 설득력이 있었다. YJ의 엔지니어링 팀장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서 저렇게 완벽하게 제시된 데이터를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백승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한지원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네가 뭘 알아? 라고 말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백승호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듯했다. 모두가 그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정적을 깨고 한지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백 실장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그저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특히 TUV 연구소의 데이터는 백승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감사합니다. 한고무님. 전문가로서 인정해 주시니 하지만 그 데이터 전부 가짜입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백승호의 미소가 굳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근거로? 지원은 자신의 태블릿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두 개의 문서가 나란히 떴다. 하나는 백승호가 제출한 TUV 테스트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TUV 라인란트, 린란, 본사의 공식 로고가 찍힌 이메일이었다. 백 실장님이 제출한 그 완벽한 보고서의 인증 번호를 TUV 본사에 직접 문의했습니다. 지원이 차분하게 말했다. 돌아온 답변입니다. 해당 인증 번호 W301 A는 존재하지 않으며 TUV는 귀사가 언급한 S타입 강철의 테스트를 진행한 바 없음. 어떻게 된 일이죠? 백 실장님? 백승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감히 그녀가 독일 본사까지 직접 연락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그건 단순한 행정착오일 겁니다. 우리 공급업체가. 공급업체요? 지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상하이 항만의 물류 추적 데이터였다. 백 실장님이 유럽산이라고 주장한 그 강철, 실제로는 지난달 상하이항에서 선적된 A타입 복제 강철입니다. 물류 코드 950B, 정확하죠? 심지어 단가도 42%나 저렴하더군요. 이제 회의실은 단순한 술렁거림이 아니었다. 경악 그 자체였다. YJ의 임원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사기극에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지원은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지만 좋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그 가짜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칩시다. 설령 그렇다 해도 백 실장님의 구조 계산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하 벙커에서 밤새도록 작업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다. 백 실장님은 YJ 타워 두 개 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와류 진동, 즉 빌딩풍의 상호 간섭 효과를 의도적으로 누락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유체 역학 공식을 화면에 띄우며 설명했다. 단순히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두 빌딩 사이에서 바람이 소용돌이치며 특정 주파수의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공진이라고 하죠. 그녀는 백승호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전문 용어와 계산식들을 쏟아냈다. 그것은 더 이상 디자인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고 수준의 구조 공학이자 물리학이었다. 그리고 그 공진 주파수가 백 실장님이 선택한 저렴한 A타입 강철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리죠. 그녀는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 화면 속의 스카이 브릿지는 처음에는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진동이 증폭되며 다리가 거대한 채찍처럼 휘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 나며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 회의실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 지옥도였다. 백승호는 다리가 풀려 단상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몇 년간 무시하고 짓밟았던 여자가 자신이 감히 상상도 못할 깊이의 지식으로 자신을 완벽하게 파괴하고 있었다. 그는 궁지에 몰렸다. 이성을 잃은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거짓말 마, 이 미친년. 그가 지원을 향해 소리쳤다. 네가 뭔데, 넌 그냥 날 유혹하려다 실패한 디자이너일 뿐이야. 네가 강태민 회장 침대에서 뭘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날 모함할 수는 없어. 그것은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상상만 하던
가장 저속한 모욕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음보다 차가워졌다. 모두가 강태민 회장의 반응을 살폈다. 지원은 그러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백승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강태민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지독하게 차분했다. 백승호 실장.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당신은 방금 YJ그룹의 수조원대에 손실을 입히고 수천 명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사기극을 벌인 것도 모자라 내 특별 고문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소. 그는 테이블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눈빛은 백승호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침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내가 이 여자에게 이 정도의 권한을 주었을 것 같소. 당신 같은 하찮은 사기꾼을 상대하라고. 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당신은 한지원 고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해. 그녀가 지난 일주일간 지하 벙커에서 밤을 새우며 당신의 그 쓰레기 같은 설계도를 분석할 때 당신은 그 뒤에 숨어 술이나 마시고 있었겠지. 태민은 최 팀장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보안팀, 뭐 하나? 예, 회장님.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백승호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이거 놔.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몰라.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으악, 백승호는 발버둥 치며 끌려나갔다. 강태민은 남은 임원들을 향해 선언했다. 오늘부로 아우라 디자인과의 모든 계약을 파기한다. YJ그룹 법무팀은 백승호와 그 관련자 전원을 특수사기 및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도록 그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스카이브리지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한다. 총괄 책임자는 한지원 고문이 맡도록 하지. 공개적인 대면은 그렇게 한지원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을 짓밟았던 남자를 완벽하게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다. 백승호가 끌려나가며 외쳤던 내 뒤에 누가 있는지라는 말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진짜 적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백승호가 보안팀에 의해 짐승처럼 끌려나간 후 회의실은 차가운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이 아니라 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불길한 정막이었다. 한지원은 자신이 승리했음을 알았지만 동시에 백승호가 내뱉은 마지막 발악, 내 뒤에 누가 있는지라는 말이 불씨처럼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벙커로 돌아왔고 강태민은 즉시 법무팀과 감사팀을 소집해 아우라 디자인은 물론 백승호와 연관된 YJ 내부의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상대로 적의 반격은 빠르고 비열했다. 백승호가 구속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채 24시간도 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극적인 온라인 연애 매체 스포트라이트 서울에 익명의 제보로 포장된 기사가 터져나왔다.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YJ그룹 강태민 회장 복수의 화신과 밀월 YJ타워 전 애인에게 버림받은 여성의 복수극 무대로 전락. 기사의 내용은 소설 그 자체였다. 한지원은 아우라 디자인에서 실력 없는 디자이너였으며 유능한 연인 백승호 실장에게 매달리다 차인 후 앙심을 품었다고 묘사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의도적으로 강태민 회장에게 접근해 그의 특별한 파트너가 되었으며 지금은 YJ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복수극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사는 한지원이 제출한 모든 증거가 그녀의 복수심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끝을 맺었다. 이 기사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대중은 진실보다는 막장 드라마에 열광했다. 재벌 총수, 버림받은 여자, 그리고 추락한 전 연인. 이보다 더 자극적인 소재는 없었다.
YJ그룹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다. 한지원은 순식간에 능력 있는 전문가에서 총수의 침대를 이용한 유부로 전락했다. 백승호에게 쏠렸던 비난의 화살이 순식간에 그녀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강태민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기사를 읽고 있는 강태민과 한지원의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최 팀장만이 안절부절 못하며 연신 태블릿을 확인하고 있었다. 회장님, 여론이 최악입니다. 지금 당장 이 기사를 쓴 매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기사를 내리도록. 그럴 필요 없네. 강태민이 그의 말을 잘랐다. 예상했던 바야. 백승호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진짜 쥐새끼가 물어뜯기 시작한 거니까. 태민은 지원을 바라보았다. 한 곰은 견딜 수 있겠소? 지원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저는 이미 그날 밤 비에 젖었을 때 죽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대 위로 끌어올렸으니 이제 조명을 받을 차례죠. 그녀는 태민을 돌아보았다. 회장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직접 모든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강태민은 망설이지 않았다. 최 팀장, 1시간 후 본사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모든 언론사에 연락해. 1시간 후 YJ그룹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의 얼굴에는 스캔들을 파헤치려는 흥분감이 가득했다. 단상에는 강태민과 한지원, 그리고 YJ그룹의 법무팀장이 배석했다. 강태민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오늘 이 자리는 불필요한 가십에 대해 해명하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그는 좌중을 둘러보았다. YJ 타워 프로젝트에서 발견된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한 YJ그룹의 공식 입장과 그 진실을 밝혀낸 한지원 특별 고문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말은 기자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분위기를 순식간에 반전시켰다. 마이크가 한지원에게 넘어갔다. 수백 개의 렌즈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개인적인 해명 대신 첫 번째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저는 오늘 저에 대한 루머가 아닌 사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그린 심포니의 원본 설계도였다. 이것은 제가 아우라 디자인 재직 시절 설계한 그린 심포니의 원본입니다. 파일 생성일은 2024년 3월 10일, 타임스탬프와 메타데이터는 모두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백승호가 발표했던 도면이 나란히 떴다. 그리고 이것은 백승호 실장이 훔쳐간 제 디자인입니다. 두 개의 디자인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은 건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그 다음 제가 왜 아우라 디자인에서 해고되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이메일 하나를 띄웠다. 그것은 그녀가 아우라 디자인의 대표이사, 즉 백승호의 공범이었던 인물에게 보낸 메일이었다. 대표님, 백 실장이 제 디자인을 도용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정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녀가 회사 기밀 유출이라는 누명을 쓰고 해고되었다는 인사명령서가 화면에 떴다. 저는 백승호 실장에게 버림받아서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진실을 되찾으려는 것입니다. 제가 YJ 타워의 비리를 밝혀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제가 그들의 첫 번째 피해자였고 그들의 범죄 수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지난번 회의에서 공개했던 A타입 강철의 증거, 가짜 TUV 보고서, 그리고 충격적인 붕괴 시뮬레이션 영상을 다시 한번 기자들 앞에 공개했다. 백승호 실장과 아우라 디자인의 대표는 제 디자인을 훔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YJ그룹의 돈을 훔치고 수천 명의 목숨을 담보로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터져 나왔다. 이 모든 것은 아우라 디자인의 대표이사가 YJ그룹의 누군가와 공모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그녀가 해고되기 직전 대표이사실에서 몰래 녹음했던 파일이었다. 대표, 지원 씨, 제발. 이건 자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백 실장 뒤에는 YJ의 더 높은 분이 계셔. 그냥 조용히 넘어가. 기자회견장은 폭탄을 맞은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 스캔들이나 하청업체의 비리가 아니었다. YJ그룹 내부의 거대한 부패 커넥션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지원은 자신에게 쏟아졌던 모든 의혹을 정면으로 돌파해 완벽한 증거로서 자신의 결백과 능력을 증명했다. 그녀는 총수의 여자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를 파헤친 내부 고발자이자 영웅으로 다시 태어났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한지원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강태민이 마이크를 잡았다. 한고문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우라 디자인의 대표이사는 방금 전 횡령 및 배임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YJ그룹은 이제 백승호의 뒤에 있던 그 더 높은 분이 누구인지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색출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은 한지원과 YJ 타워의 진실로 도배되었다. 백승호와 아우라 디자인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 한지원은 자신을 향했던 가장 더러운 공격을 가장 눈부신 반격의 기회로 바꾸어 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웃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YJ 타워의 가장 높은 곳,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진짜 적을 향하고 있었다. 한지원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태풍의 핵이 되었다. 그녀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원본 설계도, 조작된 보고서, 그리고 충격적인 붕괴 시뮬레이션 앞에서 여론은 순식간에 돌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재벌 총수의 요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부패에 맞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낸 날카롭고 용감한 내부 고발자이자 진정한 전문가로 재평가받았다. 백승호와 아우라 디자인의 대표는 특수경제 범죄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즉시 구속 수감되었다. 하지만 한지원과 강태민은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장에서 울려 퍼졌던 YJ의 더 높은 분이라는 목소리. 그 그림자의 본체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강태민은 YJ그룹의 모든 감사 인력과 외부의 최고 로펌을 동원해 압수된 아우라 디자인의 서버와 백승호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한지원은 다시 지하 벙커로 돌아갔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YJ그룹 내부의 방화벽을 뚫고 그 내부 공모자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백승호가 YJ 내부자와 소통했을 암호화된 채널을 추적했다. 그녀는 그들이 단순한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YJ 타워의 복잡한 자재 관리 시스템 ERP 로그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수백만 줄의 코드 속에서 그녀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특정 자재의 발주 코드가 입력되었다가 몇 초 만에 삭제되고 다시 다른 코드로 대체되는 기이한 현상이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오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템 로그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고전적인 데이터 스텔스 기법이었다. 마치 모스 부호처럼 삭제된 코드의 조합이 하나의 메시지를 이루고 있었다.
한지원은 밤을 새워 그 암호를 해독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 메시지가 향하는 단 하나의 내부 IP 주소를 찾아냈다. 그 IP는 구매팀이나 엔지니어링 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룹 부회장실 발기철 부회장의 개인 단말기였다. 한지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박기철 부회장. 그는 YJ그룹의 창립 공신 중 한 명이자 강태민의 아버지 때부터 그룹의 2인자로 군림해온 인물이었다. 그는 그룹의 모든 자금줄과 공급망을 총괄하고 있었으며 강태민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였다. 백승호 같은 하차는 사기꾼이 감히 연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즉시 이 사실을 강태민에게 보고했다. 강태민은 보고를 받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발기철 부회장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룹 내에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하고 있음을 의심해왔지만 그가 YJ그룹의 근간을 뒤흔들 YJ타워 프로젝트에까지 손을 댈 줄은 몰랐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명백한 쿠데타 시도였다. 발기철은 이 프로젝트를 실패시켜 강태민의 경영 능력에 흠집을 내고 동시에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던 것이다. 증거가 이것뿐인가? 강태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IP 주소만으로는 그 노예한 여우를 잡을 수 없었다. 아닙니다. 지원이 대답했다. 그는 곧 움직일 겁니다. 백승호와 아우라 디자인이 무너지면서 자신의 꼬리가 잡힐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는 지금쯤 이 모든 증거의 원본, 즉 YJ타워의 메인 서버 데이터를 파괴하려 할 겁니다. 지원의 예측은 정확했다. 박기철 부회장은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한지원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자신의 목을 겨눌 칼날임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백승호 같은 하수인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다. 그는 최고 보안 등급을 이용해 한밤중에 YJ타워의 중앙 서버실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심어둔 백도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A타입 강철과 관련된 모든 원본 로그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가 서버실에 들어섰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서버의 소음이 아니었다. 늦은 밤에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박 부회장님. 어둠 속에서 한지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발기철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곳에는 한지원과 그리고 그녀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강태민 회장이 있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발기철은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으려 했었다. 서버실에 긴급 점검할 것이 있어서 긴급 점검이 아니라 증거 인멸이겠죠. 지원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보였다. 제가 부회장님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했을 때 이미 이곳 서버실에 작은 선물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부회장님이 지금 이 백도어 프로그램에 접속을 시도하는 순간 그 행위 자체가 부회장님의 범죄를 자백하는 실시간 증거로 기록되도록 말이죠. 발기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한낱 젊은 여자라고 무시했던 한지원에게 완벽하게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이 인연이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옆에 있던 비상용 소화기를 집어들어 메인 서버를 향해 휘둘렀다. 데이터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팔이 서버에 닿기도 전에 강철 같은 손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강태민이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모셨던 분이오. 강태민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당신이 고작 그 탐욕 때문에 YJ 전체를 무너뜨리려 했단 말이오? 발기철은 붙잡힌 손목을 비틀며 악을 썼다. 탐욕? 네가 뭘 알아?
이 그룹은 원래 내 것이었어. 내 아비가 아니었다면.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복도를 울렸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보안팀이 그를 제압했다. YJ그룹의 거대한 암덩어리가 그렇게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적출되는 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박기철 부회장을 포함한 YJ 내부의 부패 세력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백승우와 아우라 디자인의 대표 역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들이 빼앗아갔던 한지원의 그린 심포니 디자인은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그녀의 것임을 인정받았고 그녀는 막대한 금액의 피해 보상금을 받았다. YJ 타워 프로젝트는 전면 재설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것은 더 이상 지하 벙커의 그림자 고문이 아닌 YJ그룹 미래전략개발본부 신임 본부장이 된 한지원이었다. 그녀는 YJ그룹 역사상 최연소 여성 본부장이 되었다. 바람이 차가운 초겨울의 어느 날 한지원은 안전모를 쓰고 YJ타워의 최상층, 아직 골조가 다 드러난 공사 현장에 서 있었다. 그녀의 발 아래로 서울의 전경이 까마득하게 펼쳐졌다. 그녀가 설계한 새로운 스카이 브릿지는 이전의 화려함 대신 안정과 효율, 그리고 환경과의 조화를 담은 우아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하늘을 가로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강태민이었다. 그도 그녀와 같은 작업복 차림이었다. 그는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가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춥지 않소?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지하 5층보다 훨씬 상쾌하네요. 지원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발기철이 감옥에서 내게 편지를 보냈더군. 태민이 무심하게 말했다. 자신이 진 것은 내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잃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여자에게 진 것이라고. 지원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멀리 자신이 그날 밤 비를 맞으며 걸었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날 밤 지원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은 왜 저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까? 강태민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얼음 같은 차가움이 아니라 복잡 미묘한 존중의 빛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을 구한 게 아니요. 한 본부장, 그가 말했다. 나는 내 프로젝트를 구할 칼을 발견한 것뿐이지. 그리고 그 칼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고, 그는 다시 도시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 칼이 스스로를 구한 거요. 지원은 그제야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그녀가 모든 것을 잃은 후 처음으로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녀의 인생은 그날 밤 CEO를 만나 바뀌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화 속 왕자님을 만난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쟁취한 한 여성의 치열한 투쟁기였다. 버려진 그녀, 한지원은 이제 더 이상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자신이 직접 설계할 눈부신 미래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당당히 서 있었다.